자, 6번 해보겠습니다. 삽입에서요, 도형이고,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에 정육면체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 정도에서부터 지금 위에 있는 도형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만들 건데요. 자, 저는 가로 먼저 할게요. 여기가 중심인가 봐요. 내려서 조금만 모자르게 요 정도 할게요. 저는 그러면 뭐 할 거냐면 두 가지 할게요.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요 노란색 할게요. 그리고 정렬의 회전을 좌우 대칭할게요. 그럼 혹시 오른쪽 위에 노란 점 보이죠? 얘를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요 정도. 너무 작게는 말고 요 정도. 아하. 저 하나 더 해야 되네요. 정렬해서 상하 대칭도 해야 되는 거였네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눈에 안 보였어요. 복사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오른쪽에 복사 한 번 더 할게요. 마우스 놓고 키보드 놓고. 그럼 저는 색을 좀 다른 거 할게요. 저는 이번에는 주황색 할게요.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칭을 하고 한 번 더 좌우 대칭하면 되는 거였네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한 번 더요. 삽입해서 저 지금 색깔 줘야 되는 도형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도형을 눌러서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누르고요. 교재에 보니 대응 방법을 주고자 하는 도형을 좀 빼시고 그 다음에 실내 실외를 줄 공간만큼을 생각해서 전 요 정도 줄 겁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 줄 건데 그럼 저는 파란색 연한 거 줄게요. 뭐 요거 줘도 되고.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대시에 가서 저는 네 번째인 파선 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시작합니다. 삽입에서 도형이고요. 십자형이죠.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십자형. 저는 요 정도쯤에서 혹시 여기에는 여기 기준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모자르게 해서 드래그해서 놓으려고 합니다. 입력할까요?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스마트 아트 할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저 문제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는 관계로 또 읽을게요. 6번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 아트를 배치한다. 글꼴은 도둠 18포인트. 검정색 또는 흰색. 애니메이션 1번을 보내고 2번을 보내줘. 세부 조건입니다. 1번. 도형 및 스마트 아트입니다. 스마트 아트 디자인은 얘는 첫 번째 있는 스마트 아트는 3차원 만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같은 스마트 아트는 3차원 벽돌입니다.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 효과인데 날아오기 위해서입니다. 2번입니다. 자, 2번은 그룹화 후 애니메이션을 바운드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찾아갈게요. 뒤에 그 다이아몬드와 네모네개는 합쳐진 거고요. 다이아몬드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행렬형에 가면 요건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네모 4개 있는 거. 기본 행렬형입니다. 확인. 자, 입력하세요. 이 혈이 띄워야 될까요? 붙여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붙일게요. 붙이고 결과 보고 하죠 뭐. 자, 이렇게 적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있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어서 자세를 누른 후 3차원 만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 같습니다. 클릭. 저는 여기에 써야 되다 보니 요 점에서 드래그 할 겁니다. 자, 요렇게요. 그리고 우선은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색 안 줍니다. 좀 더 커도 되겠네요. 제가 이거 왜 크게 주게 해요? 제 눈에 여기 삼각형이 자, 요 삼각형이 in이라는 글자에 비슷하게 있어가지고요. 아무런 그거 없습니다. 자, 여기에 띄워도 됩니다. 되는데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나요? 근데 또 다른 건 안 띄웠는데 얘만 또 띄우기 그러니까 붙일게요. 자, 여기까지. 다음 오른쪽에 코 목질환이라서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순서도의 마지막 거 클릭하겠습니다. 제 눈에 여기에만 근처에 가면 되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만들게요. 크게 줄 겁니다. 자, 적으세요. 심표가 보이네요. 저는 도형이 작은가 봐요.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좌우 대칭 하시고 나서 글자 수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는 죄송해요. 복사를 해서 도형 삽입, 도형 편집, 모양 변경에 가서 육각형 누를 건데 이 육각형은 좌우 대칭 해도 안 해도 표시가 안 나네요. 자, 그럼 저는 컨트롤만 눌러서 여기에 복사할게요. 뭐 크기는 지금 줄일까요? 좀 밑으로 줄게요. 넘어가도 되는 거였네요. 자.
그리고 복사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글자도 좀 꽂힐까요? 자, 그러면 저는 합니다. 고감기 클릭해서 또 도형 삽입,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블록 화살표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자,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입니다. 클릭. 그럼 이제 도형이 크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저는 줄일게요. 이 정도? 그러면 제 눈에 자, 여기를 여기 좀 줄일까요? 이렇게 요점 있죠? 중간에 위에 점을 드래그 하시면 책이랑 똑같네요. 그럼 고감기 끝. 자, 독감입니다. 클릭해서 또 도형 삽입,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해서 별빛 현수막에서 자,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겁니다. 물결이고요. 근데 얘가 지금 아까 요거를 드래그 했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 되어 있죠. 그러면 죄송해요. 컨트롤 눌러서 어차피 지금 그룹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내놓으세요. 이렇게. 크기는 줄이면 되는 거고 나중에. 그럼 얘만 다시 오른쪽에 정렬의 회전을 좌우 대칭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아마 크기가 다를 거거든요. 전 요 정도에 붙이고요. 크기는 조금 줄일게요. 가로는. 제 눈의 길이는 요 정도예요. 제 눈의 거는. 그리고 나서 삽입의 스마트 아트. 요 도형은 여기 없었죠. 내려갑니다. 요거 하면 되겠네요. 연속 화살표 프로세스형. 세 개니 하나는 치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요. 그럼 저는 요거 지울까요? 앞에 있는 거. 클릭해서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혈전인가요? 여기는 치매인가요? 자, 오른쪽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자세히를 눌러서 3차원 벽돌입니다. 저는 여기 놓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방법이냐 여기를 줄이시든 여기 줄이시든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여기 보내기 위해서 좀 줄일게요. 여기를 오른쪽 갈 겁니다. 드래그해서 맞춰야 될 거고요. 선에 드래그해서 놓을 겁니다. 위치는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서 줄이고 올리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눈에 뭐 작다 크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줄 겁니다. 이게 대칭이 안 돼서 그래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주면 더 커집니다. 근데 굳이 이게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주지 마시고 자, 좁아도 작아도 주세요.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기 때문에 또 보면 글자 개미 같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자, 합니다. 이제 저는 크게 범위 잡아가지고 다 선택을 하고 홈 글꼴에서 굴림 처리하고 도둠이네요. 도둠 처리하고 기본적인 글자색은 검정색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세부 조건을 보니 그룹화 후라서
저는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파의 그룹입니다. 컨트롤 누르고 G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애니메이션. 혹시 여기에 날아오기가 있으면 누르시면 돼요. 저는 없어가지고 자세히 누를게요. 자, 날아오기 클릭하시는데 밑에서 날아오네요. 문제는 위에서입니다. 효과 옵션을 눌러서 위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제가 얘기한 게 이번에는 전부 다 워드 아트가, 스마트 아트가 검정색이에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위에서 요 정도 할까요? 클릭하면 그룹이, 클릭하면 내가 고칠 거 이고요. 그런 다음에 홈에 가서 글자색을 검정색만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저는 이 도형이 크기가 작은가 봐요. 자, 그러면 저는 빠른 판단했어요. 크기가 여기서 그러면 저 뭐 할까요? 이 도형을 조금 더 길게 주면이에요. 그럼 이 도형을 조금 더 옆으로 보내면 되고, 그러면 이 도형을 Shift 눌러서 전체적으로 크기가 똑같으니 세 개를 선택해서 중간점을 조금만 늘려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도형들이 작지 않다라는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크게 큼직큼직하게 만드시면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얘가 왼쪽의 도형이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클릭하고 클릭해서 글자색을 빠질 뻔했네요. 흰색. 자, 저는 이제 요거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오른쪽이에요. 자, 저는 위에서부터 할게요. 삽입에서 도형이고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 빗면입니다. 자, 저는 요 정도에서부터 제 눈에 0자부터네요. 여기서부터 길게 잡아서 줄 겁니다. 자, 요렇게. 자, 대응 방법 적을게요. 혹시 도형이 길이가 이런 게 보면 조금 내려도 됩니다. 다음 삽입의 도형이고요. 기본 도형에 평행 사변형 누를 겁니다. 전 여기 중간쯤부터 만들 거고요. 여기에 중심을 잡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가운데쯤인 것 같아서. 그래서 큼직하게 만들 거라 가지고 드래그해서 요 정도 맞출게요. 자, 좀 더 길어도 될까요? 요 정도? 크기는 제가 요거 만들고 수정하긴 할 거지만, 자, 요렇게요. 실내라고 적으시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도형을 밑으로 복사하면 되죠. 요 정도 바꿀게요. 좌우 대칭 할게요. 그러면 글자 수정하면 되죠. 그리고 삽입의 도형에 아참 여러분 이거 도형 삽입인 거잖아요. 여기 자세에서 만들어도 돼요. 싫으면 삽입에 우리 갔던 그거 만들어도 되고. 그럼 저는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도형 삽입이고 연결선이 각이 졌어요. 그럼 꺾인 연결선이에요. 하고 꼭지점이 끝에가 동그라미 점이에요. 전 여기에 있는 회색 점을 그대로 누르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또 회색 점, 흰색 점 아니에요. 회색 점을 가서 교재와 똑같으면 놓을 거고요.
바로 위에 올라가서 도형 윤곽선. 화살표에 가서 11번이네요. 둘 다 동그라미. 클릭. 자, 저는 일단 요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독감을 조금 이제 수정해야겠네요. 좌우 대칭까지는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저는 요 정도에서 요렇게 줄게요. 글자 적어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도형 복사할게요. 자, 도형 복사할 건데 일단은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뭐 지우고 만들고 하면 되죠. 다음 또 계속 복사할게요. 좀 떨어져 있네요. 여러분 크기는 하면서 다 고치면 되는 거. 자, 일단 저는 여기는 글자를 고칠게요. 자, 얘는 지워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얘는 합니다. 신선한 과일 섭취죠? 그럼 저는 얘 눌렀어요. 자, 도형 삽입, 도형 편집, 모양 변경해서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근데 얘는 좌우 대칭을 한 걸 안 한 걸 모르겠네요. 그래서 높이만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요 도형이에요. 저는 여기 지운 거는 아까 제가 얘기하기를 요거네요. 지속적 관리에서 환기죠 이거. 그래서 위로 올려야 돼서 방향도 해놨어요. 클릭합니다. 자, 도형 편집에 도형 모양 변경에 기본 도형에 정육면체입니다. 클릭할게요. 근데 얘가 모양이 다른 거잖아요. 얘 맞네요. 그리고 얘를요, 이미 만들었으니 색을 바꿀게요.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진한 거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도형을 일단 겹치세요. 위로. 자, 겹쳤고요. 그런 다음에 자, 정렬에 가서 잠시만요. 미안해요. 이 정도 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했어요. 그리고 좌우 대칭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색을 뭐 다른 거 주세요. 뭐 밝은 거든. 했죠? 글자가 겹쳤으면 이렇게 보내란 얘기인 거예요. 자, 더 가야 되나요? 요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글자를 수정하면 되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면 도형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Shift 눌러서 도형 클릭해서 조금 위로 붙이면 되는 거겠죠.
아니면 요 도형을 조금 내리시던가. 자, 이거 공간이 높다고 작다고 뭐 감점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고요. 자, 도형 삽입, 도형 편집의 모양 변경. 자, 얘는 자, 순서도의 요 첫 번째 거죠.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책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지는. 그럼 저는 여기를 컨트롤 X 안 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정렬에 상하 대칭을 하면 책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도형을요. 조금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눌러가지고요. 아래쪽에 클릭해서 근처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엔터 자리가 있어가지고 줄이고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난 여기 처음 만든 것처럼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셰프 형식. 도형 삽입,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순서도의 마지막 거네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그럼 여기는 손 씻기가 바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요. 배지였죠.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기본 도형에서 자, 여기는 칠각형 밑에 있네요. 배지를 누르면 요런 모양이에요. 그럼 얘는 조금 더 내리시던가 하시면 되고, 높이는 그대로 두실 거면 손 씻기를 조금 더 길이를 주거나 하시면 되죠. 아, 얘는 좀 작네요. 좀 작게 해주고 위치 보내주고. 자,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자, 그러면 저는 안 해도 되겠죠? 해요. 크게 범위 잡아서 크게 범위 잡아서 선택되는 거 보고요. 홈에 가서 도둠이요. 글자색 검정색이요. 컨트롤 G 하거나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하에 그룹하시던가. 바로 올라가서 애니메이션 자세히 눌러서 바운드 눌러주면 아이들이 통통 튀겠죠. 자, 물청소 클릭, 한 번 더 클릭, 홈에 가서 글자색 흰색. 저는 여기까지 할래요. 안 고칠래요. 그리고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할 겁니다. 5번, 3번이에요. 5번, 3번. 자, 5번 클릭하시면 되고 문제 좀 읽을게요. 1번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작성한다. 2번 차트는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고 글꼴은 도둠의 16이고 외곽선 하랍니다. 세부 조건입니다.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채우기는 흰색의 테두리,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두 번째 점.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세 번째 점입니다. 데이터 서식,
이산화질소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가표시 데이터 레이블은 대전의 이산화질소 계열만입니다. 이번에는 꺾은 선형이네요. 자, 도형 만들어서 스타일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글꼴은 굴림 18포인트입니다. 저 순서 체크하네요. 저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있는 차트 삽입 누를 거고, 자, 여기까지만 하면 5번에 2번이지만 얘랑 쌍둥이 같은 게 비슷한 거 있죠? 세 번째 점 보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때문에 혼합을 눌러주면 되고, 얘가 나중에 뭐가 될 거냐면 미세먼지가 될 거고요. 계열 2가 이산화질소, 탄소, 질소가 될 거라서 계열 2를 삼각형 눌러서, 자, 꺾은 선형의 네 번째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클릭합니다. 보조축 하라고 하네요. 체크하시면 요 선이 하나 더 생기는 거. 여기는 나중에 계열 3은 없앨 부분이라서 신경 쓰지 마세요. 확인. 그러면 엑셀 하나 나타나고 그대로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상하게 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아이콘요. 실제로 여기는 데이터 편집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이 없어졌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이 크면 조금 줄이시고 저처럼 작으면 조금 늘리세요. 자, 아래쪽에 데이터표를 보시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입력했고요. 하고 나면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위로 입력해서 방금 입력하신 자료까지 올릴 겁니다. 그럼 눈으로 밑에 변하는 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교재본이, 문제지본이, 자, 왼쪽에는 지금 빼기가 보여요. 오른쪽에는 소수점이 둘째 자리까지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할게요. 여기서 또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줄은 표시 형식에 쉼표만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럼 빼기가 되는 게 보일 거고요. 두 번째 조문요. 자, 제가 하고 올게요. 자, 제 거 보세요. 하지 마세요. 보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저는 행렬 전환을 눌러볼 거예요. 되네요. 그러면 자, 다시 돌릴게요. 안 보인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그럼 이제 여기는 어때요? 할 필요 없는 거 느꼈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두고요. 이거 연습 때 해보세요. 연습 때 해봐야지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안 해도 되겠네. 왜냐면 안 하고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다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 고친 거 확인하고요. 오타 없지요? 죄송해요. 저도 몰라요. 제 거는 저도 몰라서 일단 파워포인트 누르시고요. 바로 위로 눈동자를 올리시면 행렬 전환 있어요. 클릭하면 만들어질 테고요. 그럼 이제 양쪽에 확인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5번에 2번이죠. 마무리 할게요. 저는 잘 안 보여서 더블 클릭할게요.
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합니다. 차트 영역에서 클릭하면 되죠. 이거 모르겠으면 여기 보면 그림 영역, 차트 영역이 나오는데 모르겠으면 여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활용을. 왜? 여기 빨강색으로 뭐다라는 게 다 보여가지고요. 차트 영역 눌러주고 홈 메뉴 눌러가지고 글꼴 주세요. 도둠이네요. 16 주시면 전체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외곽선 달라고 합니다. 외곽선은요, 세부 조건에 두 번째 네모점하고 같이 하시면 되어요. 자, 그럼 저는 차트 영역이 눌러져 있어요. 저는 바로 할 거예요. 자, 테두리 때문에, 외곽선 때문에 테두리. 실선을 클릭하고 선색은 검정색. 그럼 여기 끝. 이제 자, 좀 올릴게요. 여기 이제 끝.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면 차트 영역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노란색, 표준색 네 번째 거. 그럼 온 세상이 노래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영역이라서 자, 막대기와 막대기 사이는 그림 영역이에요. 또는 줄무늬와 줄무늬 사이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됐죠? 채우기. 단색에 흰색을 주시면 흰색 배경 1 주시면 자, 정답지와 유사하게 돼요. 그러면 요거 다 있고요. 세부 조건은 두 번째 점부터 세 번째 점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갈 겁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또 클릭하면 깜빡거려요. 다 지우시고 적으시면 돼요. 적으셔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글꼴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차트 영역 살짝 눌렀다가 빨리 제목 한 번 더 누르시고 그런 다음 도둠을요. 궁서 주세요. 아마 패턴이 거의 다 유사하기 때문에 궁서 나오면 24에다가 굵게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줄. 근데 시험에 궁서 나온 적 있고 도둠 나온 적 있고 굴림 나온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다르면 나머지는 똑같더라고요. 자, 두 번째 줄 해요. 채우기 흰색 테두리입니다. 그럼 채우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요. 단색 채우기인데 변화가 없으면 흰색을 다시 주면 되죠. 흰색 배경 1을. 그리고 실선만 주면 검정색으로 바로 바뀌어요. 왜냐면 외곽선 때문에 나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효과를 눌러주고 그림자를 눌러주고 미리 설정해서 뭐예요?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바깥쪽을 찾아서 오프셋 오른쪽은 두 번째 줄 첫 번째 겁니다. 클릭. 그럼 소 옆에가 살짝 거무스름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점 하겠습니다. 갑 표시하자라고 해놓고 대전의 이산화 질소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뭔지 모르겠으나 아래쪽에 범례를 보면 아, 미세먼지가
막대기구나. 이산화질소가 꺾은 선형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문제가 대전이다 보니까 대전 위에 올라가서요. 얘는 그럼 미세먼지 맞죠? 그러면 꺾은 선형에 갑니다. 얘잖아요. 자, 지금 이산화질소 꺾은 선형 그리고 대전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나 혼자만 됩니다. 이때 오른쪽 위에 보면 차트 요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삼각형에서 문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오른쪽을 눌러주면 끝이 되는 겁니다. 0.03이 맞나요? 나오는 게? 맞네요. 그럼 저는 얘를 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마무리할 게 뭐 있냐면 자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 체크, 눈금선 체크, 그러니까 클릭 해야지 해제가 되는 거죠. 범례도 클릭해서 해제가 되면 되는 거죠. 요 모양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 문제지 보고 다 있어요. 근데 차트 요소 요 세 개는 없으면 감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할게요.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할게요. 뭐냐면 여기 왼쪽에 빼기부터 45까지 축이 맞는지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0.00부터 또 0은 아니네요. 0.00부터 0.04까지 해서 단위가 맞는지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또 할게요. 나는 여기에 선이 없네요. 틀린 거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럼 이제 선택권이 뭐냐면 선 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데이터표에도 검은색을 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여기 꺾은 선형에 보면 저도 표시기가 있긴 있어요. 여기 점이 동그란 점이 근데 나는 여기에 다이아몬드에 있는 점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그 선택지에 놓으시면 돼요. 하고 여기 선색이 파란색인가요? 여러분은? 시험지는 아무 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주셔도 되고요. 색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거는 흑백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나는 흑백인 거 둘째 치고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클릭하시고 저는 이제 없앨게요. 여기 채우기 및 선에 가서 단색 선에 가서 실선만 주시면 요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기부터 할게요. 데이터표를 누르시고 데이터표 누르시고요. 저는 왜 안 돼요? 데이터표 누르시고 데이터표 테두리 실선만 주면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꺾은 선형 누르셔서 위에 표식 있어요. 표식 옵션 있어요. 기본 제공 눌러서 다이아몬드를 누르고 크기는 10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커지는 느낌? 그리고 오른쪽에 클릭합니다. 그래서 실선을 눌러주면 되고 그럼 이 실선과 줄무늬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이 줄에서 마지막 거 축 옵션에 가서 축 옵션을 눌러서 여기 제소값이 0이에요. 그죠? 제가 고쳐볼게요. 0.00 변화는 없네요. 그리고 여기 최대값이 0.1이 아니라 0.04네요. 0.04 엔터.
그리고 기본 단위는 0.005가 아니라 0.01이네요. 자, 이렇게요. 아하, 저는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저 두 가지 방법 할게요. 첫 번째는 밑에 엑셀 열어놓은 거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이 소수점을 범위 잡아가지고 여기 자릿수 늘림 있죠? 여기를 늘림을 주셨다가 밑에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 줄임을 한 번 더 주셔도 돼요. 그러면 자, 밑에 따라오죠? 자, 제가 컨트롤 Z 한번 할게요. 자, 얘를 제가 없애야 되나요? 자, 제가 여기 일반으로 고칠게요. 일반 고치면 되죠? 그럼 요렇게 됐어요. 제가 그럼 하나만 더 고칠게요. 자, 했는데 안 돼요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은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보면 표시 형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내려가면 또 밑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자, 뭐 할까요? 자, 여기 일반에 범위 잡아서 표준이죠? 0.0 0을 주고 엔터를 하셔도 저에겐 변화가 없네요. 그럼 뭐 아까 전에 있는 숫자 클릭하고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뭐 얼마 준다? 2 준다. 그러면 책이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빠른 판단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느꼈으면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바로 엑셀에 가서 요거 줄 거예요. 범위 잡아가지고 소수를 한 번 더 늘렸다가 줄이는 방법.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도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여기 고치면 원본이 연결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자, 그런 것들. 자, 그거 체크 되셔야 될 겁니다. 여기 제가 보니 많이 틀리시던데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명칭으로 틀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요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잘 체크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얘 필요 없으니 끌게요.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도형 남아있네요. 자, 요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이고 사각형의 두 번째 거죠. 클릭해서 저는 요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드래그 합니다. 근데 여기 0.03쯤이라서 좀 크게 주고 위로 올릴게요. 자. 적으세요. 도형 한번 클릭할게요. 그리고 쉐이프 형식의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를 눌러서 지금 있는 거에 두 번 더 내려갑니다. 그럼 미세 효과 파랑 강조일이고요. 저는 네 번째 줄 두 번째라 했는데 위에서부터 세열리면 네 번째 맞습니다. 자, 맞으면 클릭하시고 홈 메뉴 가서 굴림 주세요. 그리고 18포인트 주세요. 그리고 글자가 가운데 아니네요. 가운데 정렬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눌러서 세로 정렬을 중간 정렬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지요. 자, 얘는 도형이 작아서 그래요. 최대한으로 조금 더 키우시면 글자들 다 보입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형이 글자에 비해서 많이 커요. 그럼 만약 선생님 나는 이게 컨트롤 X 할게요. 도형은 책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얼마든지요. 대신에 얘는 뭐예요? 항상 얘기하라 했죠. 머릿속에 글자 작네 옆에 더하기 텍스트 상자가 있어야 되죠. 자, 흰 바탕에 클릭을 해서 붙이세요. 그러면 얘를 데리고 올라가세요. 자, 이렇게. 그럼 꼭 가운데 적은 것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만 드래그 하시면 꼭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빠른 판단이에요. 크게 늘려도 상관은 없지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빨리 텍스트 상자와 도형은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할게요. 잠깐만요. 저 뭐 오타 냈어요? 아, 오타 냈네요. 자, 그러면 됐지요? 혹시 얘 위인가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에는 아닌 것 같은데. 오른쪽이네요. 저 기타 없이 한 번만 누를게요. 혹시 이거 신경 쓰이면 강제로 두세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얘를 방향키 안 되더라고요. 그럼 선을 해서 조금 더 올려주세요. 자, 요렇게. 여기는 선이 있나요? 그럼 저 요거 끕니다. 지선 하면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안 줄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 저장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5번 다음이 몇 번인가요? 3번인 거네요. 3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자, 3번 적겠습니다. 적기 전에 문제지 한번 읽을게요. 자, 텍스트 슬라이드고 1번 글머리 후 사용하자 하고요. 첫 번째 문단은 굴림 24 굵게 줄 간격 1.5줄입니다. 두 번째 문단 굴림 20 줄 간격 1.5줄입니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영어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힘드시면 한글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전체적으로 범위 잡을게요. 글꼴 먼저 줄게요. 굴림이네요. 24포인트에 굵게 처리할 겁니다. 여기까지 글꼴이었습니다. 단락으로 넘어가서 글머리 호 기호 찾아서
자, 얘는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4개네요. 그럼 얘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거고 이름은 별표 글머리 기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마우스 4번 이사하시면 줄 간격입니다. 클릭해서 1.5줄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범위 해제를 하셔서 두 번째 줄부터 전체적으로 범위 잡아서 키보드에 있는 왼쪽에 탭 눌러주면 자, 이 수준이죠. 두 번째 목록이 나타나면 문제지 보시면 크기 20으로 변했는지 보시고 굵게 없어요. 굵게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체크라서 얘는 그럼 대조표네요. 단락에 가서 글머리 기호 찾아서 세 번째 줄 두 번째가 대조표 글머리입니다. 클릭합니다. 나중에는 4줄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왼쪽에 있는 선 라인 있죠? 드래그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럼 얘도 4줄 정도에 되는 부분을 자, 놓으시면 되죠. 마우스 놓고 키보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문단이면 마지막 줄에 끝에서부터 드래그 하게 되면 저번에도 얘기했죠. 여기 N 옆에 공간이 떠 있다고요. 그래서 글자를 적으시면 아래에 있는 서식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ON인 거잖아요. 어떤 영어인지 모르겠으나 마지막에 저한테는 ON이라서 이 글자 사이에 드래그 하시면 그럼 이제 여기 N 뒤에가 범위가 좁고 넓고 차입니다. 한 단어만 남기시고요. 수동으로 지우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 정의라고 적으시면 아무런 그게 효과가 이상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밑에 없잖아요. 그럼 다 잡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적으세요. 자, 저는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 한글 부분이네요. 여기에 끝쯤을 좀 보세요. 저한테 지금 저는 그대로 적었는데 마지막에 미세에서 끊겼어요. 근데 책에는 입까지, 저는 하면은 입까지 해여서 또 그리고 지름이 여기 2.5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를 띄울까? 여기도 띄워져 있네요. 혹시 모르니 띄우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얘는 오른쪽에 점 2점 꼭지점을 가지고 조금만 줄이세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교재처럼 되는 거 맞죠? 다음 영어 파트예요. 영어 파트는 지금 영어를 줄여야 되는데요. 저 해요. 먼저 여기까지라서 오른쪽의 꼭지점에서 두 번째 점을 누르고 드래그 할 겁니다. 자, 천천히 드래그 할 거고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4줄인 거 확인하려고 하신 거 맞죠? 근데 교재 보세요. 문제지 보시면 파인이 어때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저는 만약 처음부터 한다면 미리 저는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복사할 때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만들 때 또는 이제 문제 풀 때. 그러면 저는 여기는 어떤 위치냐면 자, 여기에 저는 위로 올렸는데요. 여기와 여기를 거의 붙여도 됩니다. 저는 뭘 붙이는 거냐면 여기 선이요. 붙여도 많이 붙는 거 아니잖아요. 자, 요렇게 합니다. 네, 문제지도 보시면 영어와 한글이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럼 여기도 그런데요 라고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올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만들기 전에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마찬가지네요. 저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거의 틀린 거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합니다. 고친 거. 자, 동영상을 넣자라고 합니다. 삽입에서 오른쪽에 비디오 이 장치를 누르면 아마 바로 영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자, 제가 여기까지 읽었다, 그죠? 기억이 없네요. 그럼 저는 왼쪽에 세부 조건 읽겠습니다. 동영상을 삽입하자. 내 PC 문서 ITQ 픽처에서 동영상 불러왔어요. 자동 실행 반복 재생하자라고 해서 그림을 오른쪽에 보고요. 드래그 할 겁니다. 좀 더 위에 올라가야 되네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위에 재생을 클릭하고 반복 재생, 삼각형 눌러서 자동 실행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3번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 저는 여기에 오른쪽 눌러서 복제할 거고요. 저 하나만 해요. 자, 여긴데 나는 이렇게 한글을 했어요. 자, 알았으니 저는 위로 올릴게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는 아까처럼 아까 미세 입이고 여기도 마도 더블 스페이스바 주고 줄일게요. 그럼 여기는 완성된 거고, 그리고 나서 위에는 지금 한글 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한타 띄우고 딜리트 하시면 얘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눈에 아까 미보다는 저 가서 여기 보니까 인한이라는 글자 보이죠? 그럼 여기를 좀 줄일게요. 요 정도.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줄일게요. 그리고 나면 여기는 제 눈에 여기까지 다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영어인 것처럼 다 된 거. 그리고 삽입에 미디어에 비디오 눌러서 자 더블 클릭해서 재생해서 똑같이 반복 재생 자동 실행해서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한글 적으신 분들도 영어처럼 고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나중에는 여기 부분은 얘는 받으란 얘기인 거예요. 자, 저는 이거요. 글머리 기호 점수는 받으세요. 너무 아까우니. 요렇게. 저 지웁니다. 자, 그리고 저장 한번 할게요. 마지막으로 1번입니다. 여기는 다 지우면 되는 거죠. 읽을게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저서. 자. 표지 디자인 만들자.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세부 조건입니다. 도형 삽입, 도형의 그림 채우기. 내 PC 문서 ITQ 픽처에서 그림 3번 불러와서 그림 채우고 투명도 50%,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2번, 워드아트 삽입. 변화는 중지구요. 글꼴은 궁서 굵게. 텍스트 반사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3번 그림 삽입. 내 PC 문서 ITQ 픽처에서 로고 3번 불러와서 배경은 연보라니 투명색으로 설정하자 합니다.
자, 요 도형은요. 커피가 들어간 도형은 순서도의 두 번째 줄 마지막 겁니다. 저 이번에는 X 할게요. 이 도형입니다.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도형 순서도 아이고 순서도 얘는 순서도 지연이라는 도형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드래그해서 혹시 모르니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뒤 모양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서식을 누를 겁니다. 하고 문제가 도형 불러왔고요. 채우기 하자고 해서 채우기에서 그림 찾아 누를 겁니다. 그럼 밑에 그림 찾아 가시고 그리고 삽입 누르시면 되죠. 그럼 요렇게 나오네요. 파일에서 라는 걸 누르면 이게 아마 바로 나오면 좋겠고요.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문서 클릭하고 ITQ 더블 클릭하고 픽처를 더블 클릭하면 그림 나올 겁니다. 그림 3번이라 하니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죠. 진하게 나와서요. 그럼 뭐 찾아야 돼요? 그 그림 밑에 투명도 찾아서 슬라이드 움직이거나 50을 주고 뭐 그대로 두어도 되고 엔터도 되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빼기였어요. 두 번째 빼기는 도형 효과의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효과인 거죠. 그럼 여기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클릭하고 크기 5 줘도 되고요. 미리 설정을 눌러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체크해서 5포인트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는 얘는 필요가 없어서 닫을게요. 여기까지 하시면 1번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삽입에서 텍스트에서 워드 아트 눌러주세요. 자,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내 뒤에 그림자가 있는 거 기억하세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영어 입력해 주세요. 다 만들어지면 점선 부분 클릭하시고 홈 메뉴 가셔가지고 궁서 굵게네요. 그럼 글꼴은요 궁서 굵게 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진합니다. 그럼 여기에 텍스트 그림자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 여기 누르면 거무스름하고 안 누르면 해제하며 진해지는 거. 처음엔 못 느낍니다. 있어도. 근데 여기를 눌렀다 해제했다 하면 눈에 다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른쪽 위에 쉐이프 형식. 자, 워드 아트 스타일이고요. 텍스트 효과를 눌러서 문제에 변환과 반사가 있어서 저는 체크하시면 돼요. 변화 문제지처럼 변환 주고 반사 줄 건지 아니면 지금 형태처럼 반사 주고 변환할 건지. 저는 문제지대로 할게요. 변환. 중지네요. 봅시다. 첫 번째 줄, 네 번째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럼 또 찾아야죠, 뭐. 요건가요? 팽창. 여기 있네요. 왜 멀리서 찾았을까요? 자, 여기
휘기에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겁니다. 여기 중지가 있네요.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텍스트 효과 눌러서 반사에 가서요. 근접 반사네요. 근접 반사만 찾을게요. 자, 여기 갔더니 가려고 했더니 갈 필요가 없네요. 근접 반사인데 4포인트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네요. 누르면 되겠네요. 자, F는 저기에 가운데쯤에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요. 크기만 좀 줄게요. 자, 그럼 조금 더 내릴까요? 내려서 조금 더 키우면 되겠죠. 요렇게. 자, 다음 3번입니다. 그림 삽입하자 했으니 삽입의 그림. 이 디바이스. 이번에 로고 3번이죠. 자, 바로 가요. 색에 가서 투명한 색. 그리고 연보라. 클릭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림은 오른쪽 위에 있어서 오른쪽 위에 드래그 할게요. 저는 이번에 여기 크기가 보여서 크라는 가리까지 갈게요. 요 점이네요. 드래그해서 크라는 자리까지 보시고 가겠습니다. 요 정도. 아니면 여는 여기 놓간 요 정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작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끝인 거네요. 저장을 좀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문제지는 조금 체크를 하거나 또는 수정을 좀 하거나 손이 조금 더 가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는요. 자, 연습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걸 했고 다른 거 좀 더 하시다가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